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에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식품 속 세균이 증식해 식중독과 같은 위험한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구매 후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식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식품 보관 안전수칙.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열지 않고 식품 보관의 적정 온도인 냉장 5도, 냉동 영하 18도를 유지하세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식품은 냉장고 용량의 70% 미만으로 보관하고 식품의 보관 기간을 자주 확인하세요.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냉장고는 주 1회 이상 청소해주세요. 냉장고의 칸마다 온도가 다르므로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식품별로 적절한 위치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 남은 식품은 공기가 닿지 않도록 밀봉하여 보관하세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품 보관 안전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냉장고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냉장고의 저장 용량은 70% 미만으로 유지하고 냉장고 속 식품의 보관 기간을 자주 확인하세요. 냉장고는 주 1회 이상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세요. 식품별로 냉장고에 적절한 위치에 보관하고 개봉하고 남은 식품은 밀봉하여 보관하세요. 식품 보관 안전수칙을 실천하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Come on, everybody. 스마트폰에 빠진 사람들 잘 들어. Listen.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 없으면 안절부절 거북목과 손목 통증. 중독은 안 돼요. 중독은 위험해.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oh no. 횡단보도에서도 스마트폰 oh my god. 중독되면 푹 자기 어려워. 중독되면 건강관리 어려워. 중독되면 위험해. 지하철 버스에 탄 사람들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너무 푹 빠져서 내릴 곳을 지났죠. 이제 스마트폰 잠시 넣어둬요. 모두 지금 스마트폰 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쭉.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마요. 자주 스트레칭 해주세요. 하루 종일 이어폰 oh no.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 oh my god. 중독되면 눈이 건조해. 안구 걱정. 중독되면 난청도 걱정돼. 이어폰은 그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 눈을 보고 얘기해. 대화가 필요해. 중독은 안 돼요. 중독은 위험해. 모두 지금 스마트폰 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쭉.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마요. 자주 스트레칭 해주세요. 모두 지금 스마트폰 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쭉.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죠. 즐거운 스마트폰 사용해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이 늘 촌각을 다투며 생사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숨가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증 외상 환자에서부터 뇌질환, 심장질환, 독극물 중독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거의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 중에선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아까운 생명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점이에요. 네, 119입니다. 저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저희 학생들밖에 없어요. 어떡해요 이거?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환자의 상태를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죽은 것처럼 의식이 없고요. 피도 흐르고 있어요. 아씨. 학생들은 대단히 침착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어요. 특히 얼마 전 학교 체육 시간에 ABCD를 배웠던 기억을 반짝하고 떠올리네요. ABCD는 글자 알파벳이 아니에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무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 방법을 뜻하는 말이에요. A는 에어웨이, 즉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통로를 확보하는 일이에요. 환자가 구토를 할 경우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땐 몸을 옆으로 굴려서 입안의 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제거해줘야 해요. B는 호흡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C 단계로 넘어가요. 순환, 즉 혈액순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맥박을 짚어보거나 환자의 가슴 움직임이 규칙적인지 살펴보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 환자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장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고 나서 119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유지하게끔 도와줘야 해요. 단, 머리, 목, 가슴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다리를 똑바로 해줘야 해요. 척추나 목뼈에 이상이 있어 보인다면 환자를 절대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 출혈이 심할 때는 119의 지시를 받고 응급조치를 해야 해요. 압박이나 지혈을 해서 가급적 출혈을 지연시켜야 하고, 상처를 낸 물체를 제거하거나 직접 손으로 만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천천히 조심하고. 너희들 잘했어. 수고했어. 응급처치하는 법을 배웠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괜찮겠지? 저 학생들 지금 혹시 학교 가는 길 아닌가요? 아, 맞다. 큰일 났다. 지각이야, 어떡해.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뛰어! 야. 규식아.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다. 너 이 동네 사냐? 이쪽 동네에 살아. 야, 너 의대생이라면서. 뭐 그렇게 됐어. 너 학교 가는 길이야? 지금 학교 가야 돼. 그래? 야, 잘 됐다. 타, 내가 태워줄게. 에이, 보니까 뭐 헬멧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의과대학 본과 졸업반인 박인규 학생은 사실 좀 겁이 많아요. 그래, 알았어. 잘 먹을까? 나 지금 조금만 지키고 있는데? 저런 어쩌죠? 아무래도 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 괜찮아요? 그쵸? 저기 빨리 119 좀 신고해주세요. 규식아. 교통사고를 당한 외상 환자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특히 충격에 의해 목뼈나 척추에 골절이 없는지부터 조심스럽게 확인해야 해요. 목뼈나 척추가 다쳤을 경우엔 환자를 함부로 만지거나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죠. 아, 그런데 지금 환자의 출혈이 심하네요. 출혈이 심한 환자는 쇼크가 와서 심장이 멈출 위험도 있어요. 빨리 지혈이 필요해요. 지혈을 할 때는 상처 부위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해서 최대한 출혈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출혈 부위가 심장보다 높을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 주셔야만 해요.
천천히. 네, 하늘 머리로 감아주세요. 몸은 좀 괜찮아요? 네. 규식아 괜찮아? 괜찮아요. 둘이 벌써 그렇게 된 거야? 여보, 밥 먹으라는 소리 안 들려요? 아유, 하루 종일 밥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혼을 빼놓고 있대? 뭐 좀 생각하느라. 갈게. 요즘 저 사람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하루 종일 멍하니 기운도 없고 밥도 잘 안 먹고. 여보, 요즘에는 친구들 안 만나? 낚시하러도 잘 안 가네? 요즘엔 다 재미가 없네. 정말 이상하네. 여보, 사는 게 뭘까? 당신은 뭘 위해 살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일은 무슨. 아이고, 요즘 입맛이. 아버지. 야, 밤늦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전부터 제 낚싯대 갖고 싶다고 하셨죠? 여기요. 이건 네가 제일 아끼는 거 아니야? 그냥 아버지 쓰세요. 아버님, 요즘 혜인 아빠 좀 이상하죠? 그러게, 평소 안 하던 짓을 한다. 요즘 혜인 아빠 보면 꼭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다녀서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몰라서 자살 징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뭐? 자살? 철민이가 자살이라도 한다는 게야? 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요. 뭐 예방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자, 아버님, 여기 자살 징후 한번 봐보세요. 요즘 혜인 아빠 행동이랑 비슷한 게 많지 않아요? 평소 삶이나 죽음 등에 관한 말을 한다. 늘 우울하고 대인 접촉을 피한다.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거나 슬픔, 절망감, 분노 등 표현이 과격해진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식욕이 없거나 체중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 술이나 약물을 오남용한다.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아니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아이고, 우리 철민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이거 어쩌냐, 애비야? 이거 어쩌냐, 애비야?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버님. 자살 징후를 알면 예방도 할 수 있대요. 설마 자살하겠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나 다녀올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들,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이, 뭐예요? 뭐 잘못 먹었어요? 나 갔다 올게. 복권 30만 원 당첨된 거 아무도 눈치 못 챘겠지? 너무 들떠있으면 눈치 빠른 마누라한테 바로 걸릴 테니까. 요즘 일부러 기운 없는 척한 내 명연기가 통했구나.
이게 어떤 비상금인데 나만 몰래 써야지. 룰랄랄라. 30만 원으로 뭘 사지? 뭘 살까? 이 행복. 그래, 낚싯대 신상을 사고 또 뭘 사지? 아버지 미안해요, 쏘리. 난 더 좋은 거 살려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비극적인 죽음, 자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살을 도와주는 자살 브로커까지 등장해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우리는 이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자살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자살 전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알지 못하면 비극은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자살 예고 신호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거나 SNS에 평소 하지 않던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 자살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유서를 작성하거나 아끼는 물건을 나눠주는 등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살 위험 신호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살 위험 신호를 발견한 후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살 위험자를 혼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해준다면 그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겠죠? 만약 혼자가 힘들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그것 또한 어렵다면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자살 위험자의 동의를 구한 후 전문 기관에 연락하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구제역은 사람이 감염되기는 드물지만 사람, 차량,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기 전 각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100% 접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부인 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구제역 발병 의심 농가는 즉시 119로 신고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 체면조, 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시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계통 이상 증세가 발생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을 예방하려면 닭이나 오리고기는 익혀 먹고 달걀 껍데기에 입을 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국내 철새 도래지를 여행할 때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며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 농장에는 가지 않도록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이러스 공포로 몰아넣었던 감염병 유행. 감염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바로 전염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기본적인 국민 행동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손 씻기. 손을 씻을 땐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두 번째, 기침 예절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린 다음 해야 하며 맨손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한 휴지는 꼭 휴지통에 버립니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때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며 기침 후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세 번째, 음식 익혀 먹기. 섭취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음식과 물은 그냥 먹지 말고 익히고 끓여 먹습니다. 네 번째, 예방접종 받기. 접종 대상자의 경우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하여 질병을 예방합니다. 다섯 번째, 해외 여행력 알리기. 또 다른 전염을 막기 위해 진료를 받을 시에는 해외여행 사실을 알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해외여행객 수가 200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유입되는 감염 환자도 늘었는데요. 그렇다면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하여 발병하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감염병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나 과일은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칼과 도마는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조리도구는 생선용, 채소용, 고기용으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해외여행으로부터 감염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여행객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열대지방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긴팔, 긴바지, 손 소독제, 선크림, 콘돔, 모기 기피제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감염 위험 국가를 확인하여 미리 예방 접종을 합니다. 또한 여행 중에도 감염 예방 수칙은 물론 여행 시 주의사항을 지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 발열, 발진, 복통, 구토, 설사가 있다면 꼭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사를 받고 병원을 방문하여 여행 국가를 알리고 검사와 치료를 받은 다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야 합니다. 전염되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감염병. 올바른 감염 예방법으로 건강한 내 몸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 메르스. 전 세계적으로 2016년 4월 기준 26개국에서 1,741명 발생, 675명 사망. 우리나라 집계수 2015년 12월 24일 상황 종료 발표 시점 환자 수 186명, 사망자 38명. 1차 발병부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안 된 2016년 전 세계가 또 한 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15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의심 사례가 4,000건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감염병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중동 지역 여행 시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합니다.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119로 신고합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해외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 및 가임 여성은 환자 발생 국가 여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귀국 후 2주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귀국 후 1개월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만드는 감염병.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여 확산을 막도록 합시다.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